네, 김우신의 파이널 콜입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에 계시죠? 김우신 차장 화상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주셨습니까? 네, 오늘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이요. 37포인트. 네. 외국인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800억이니까 그동안 팔던 거에 비해서 그래도 분위기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 심리 많이 호전이 됐는데요. 네. 일단 주식 비중, 오늘 넘어갈 주식 비중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1997포인트 이탈되면서 50%를 줄였습니다. 네. 오늘은 54%로 늘려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4% 정도 소폭 늘린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한번 좀 짧은 그런 그 관점으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다라는 거, 뭐 네. 순매수보다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이상 오늘 환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좀 투자 심리에 호전이 좀 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기관도 지금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은 197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요. 오늘 네.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이거 지금 하루에 올라갔고 안 되고 한 열흘 정도 올라가도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반등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 네, 그렇습니다. 1997포인트 이탈 이후의 기술적 반등인데요. 지수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약 6.7%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네. 지금 한 1.9% 정도 지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수는 고점 대비 6.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주요 종목들, 소위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20%까지도 조정이 좀 나온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도 우량주들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좀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자율적으로, 즉 싸졌으니까 누군가 사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누군가는 더 이상 이 가격 밑에서는 팔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제 V자로 올라서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현재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한 2050에서 2070포인트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그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가 팽팽하게 또 힘겨루기를 하면서 네. 공방을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방이 끝나고 나서의 향배가 향후의 그런 그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아직 2000포인트 이제 막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니까 단기 반등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만 2050에서 2070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그 매매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또 향후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2050에서 70포인트를 좀 이겨 넘어갈 수 있는지가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업종을 하나 여쭤볼까요? 네. 참, 그 차장님도 스마트폰 이런 거 쓰시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 정말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스페인인가요? 어디서 모바일 월드, 콩브레스인가요? 네. 그것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가 아침부터 제가 눈에 띄는 LG전자 같은 거 아침부터 호가부터 3%, 4%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것 좀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그 산업 전시회인데요. 네.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2월에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이게 그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올해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내지는 태블릿 PC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어떠한 그 모바일 기기 쪽에서의 그런 어떤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IT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말씀하셨던 LG전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그 기인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비록 LG전자는 다소 좀 시기적으로 좀 뒤처진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초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늘 가능성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MWC는 이 최첨단 모바일 기기의 경연장이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 거기다 오늘 노키아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네. 여러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떠한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좀 재편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
이 올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턴어라운드라는 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IT 쪽에서의 최고의 주식은 삼성전자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 LG전자라는 그런 기업도 시장의 네.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업종만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센 건 이제 IT는 얘기하셨고요. 삼성전자, L전자. 네. L전자는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자동차 주식 있죠? 네. 먼저 좀 선 조정 받은 것만은 분명하죠? 자동차 주식이?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10% 이상의 그런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네.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자동차 쪽에서의 이익 모멘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업종 오늘도 보시면 시장이 오늘 한 1.8% 정도 올랐는데 자동차 업종 현대차는 한 4%, 기아차 3%, 현대모비스 4%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어느 순간에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네.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업종 내지는 종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이런 거 사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현대차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주가가 이제 한 6.56%인가요? 7%까지 빠졌잖아요. 지수 자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기술적 반등할 때 네. 먼저 뭐 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거 딱 L전자를 말씀하실 때 네. 제가 쳐보니까 네. L전자는 빠진 게 없고 완전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루 이틀 올라면 사상 최고가 나가는 건데 최고가 나가는 흐름인데 네. 어떤 것들이 먼저 좀 가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덜 받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네네. 때 조정을 덜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뭐 개별 종목도 있고 대형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은 워낙 예측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일단 논외로 치고요. 네. 주도 업종,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IT, 뭐 조선, 화학 이렇게 이제 그 주도 업종들이 항상 그 주도 시장을 이어가거든요. 네.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덜 빠진 종목,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빠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큰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우선적으로 편입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한번 해보죠. 25,000원, 2,000원대는 하닉스를 얘기 많이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3만원 넘어가니까 하닉스를 추천하신 분이 없던데. 네. 제가 딱 보니까 하닉스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그렇습니다. 하닉스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눌림시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장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못 따라가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봤을 때. 네. 그러다가 조정 보이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조정을 보이면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판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순간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시장의 조정폭보다 적은 조정폭을 보이는 종목 중에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마다 물량을 확대하시는 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수 하락, 또 대형 주도주 중에 하락폭이 적은 거를 사는 게 정답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락폭이 적은 종목이 나중에 더 강하게 그럼 올라갈 내일 수 한번 있습니다. 엑셀로 이런 거 계산해서 내일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저도 느낌이 잘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